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라이브 사운드의 목표는 뭐냐고 아까 얘기했죠. 라이브 사운드는 모노 사운드가 돼야 돼요. 그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무대가 점으로 보이잖아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안에 있는 퍼포머가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사운드의 뻥튀기 버전이 있잖아요. 스피커 착하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지. 그게 저번에 LA필인가 뭐 그게 그때 최도 경연장에 왔을 때 그게 그거잖아요. 엘리사 프론탈 시스템. 네, 프론탈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 결론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 그래서 엘리사가 한 게 요런 레이아웃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게가 이제 사람이 듣는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드 존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스위스팟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왜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쫙 보통 5개 있고 익스텐션 스피커 2개 더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라운드가 더 있고 탑이 이렇게 있죠. 서브퍼가 왜 위에 있지? 이거 프론트 필이 이렇게 5개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냐는 거 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목표가 뭐냐는 거, 목표가 실제로 이 공연장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실제로 예를 들면 뮤직페어 아린자에 갔을 때 이 공연을 했을 때 이 느낌을 지금 현재 이 대형 공연장에 이 모든 사람들의 떼거지로 그렇게 최대한 가깝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악기가 딱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저기서 지금 예를 들면 보컬이 여기 있네? 실제로 망개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진짜.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나중에 이만큼 펴지면 무대가 이만큼. 위에서 보면 있잖아, 무대가 이만큼 느끼는 거죠. 이 보면 있잖아, 이 서라운드 이게 왜 있겠어요? 측면 반사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공연장 그런 게 없을 거잖아요. 최종 연기장이 무슨 측면 반사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고. 익스텐션은 무대가 좀 넓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 익스텐션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보다 더 넓게. 그쵸? 이 탑은 천장 반사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도 효과는 많이 모르겠어요. 아까 돌비 애트모스에서 보면 0.4 이게 있는 걸 거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서브퍼가 왜 여기 있지라는 거야. 서브퍼가 왜 여기 있지? 무대 위에?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팬텀 이미지가 측면하고 후면에 잘 안 맺힌다 이야기했죠. 그쵸? 위로 뜬다. 홀 인 더 미들 이야기도 했고, 이제 용을 몇 개 알아야 돼. 홀 인 더 미들. 가운데 구멍. 어? 여기서 이제 피치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피치 하이트? 이걸 알아야 돼. 프라드 효과라고. 혹시 알아요? 프라드 효과? 잘 모르겠어요. 피치 하이트?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오늘 이걸 알면, 오늘 아까 홀 인 더 미들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예를 하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피치하이트 뭐냐면 스피커의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음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위로 소리를 뜬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이게 다 심리 영향 효과거든. 네? 높은 음은 위에 있다고 봐. 오, 에, 아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있잖아요. 위아래가 그냥 보면 돼. 스피커 여기 있는데. 이해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저음은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실제 스피커보다 낮게 있다고 사람이 느껴요. 그래서 서브워프가 위에 있는 거야. 저음이 여기다 실은 여기 있다고 봐요. 이렇게 느껴져. 실제 여기 있는데 왜? 저음이 나오니까 사람은 더 낮게 있다고 인지를 한다는 거지. 퍼셉션. 인지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서브워프가 왜 있는가? 그러면 위에 있는 건 탑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는 저음 내주는 스피커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서 저음이 나와주면 더 이상해져. 여기는 중고음만 내주는 거야. 그래서 작은 스피커들이 들어가면 돼요. 중고음 내주는 것들이. 여기서 저음 나와주려면 꺼져버려요. 더 안 좋아. 그래서 이거는 작은 스피커들 어레이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이게 다 피치 하이트 임팩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디렉셔널 밴드라는 게 있어요. 정자로 적어야지. 요 세 개 개념만 하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세 개 개념만 하면, 내가 오늘, 오늘 여기 먼 데까지 와가지고, 좀 다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데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협대역 소리 있잖아요. 뭐, 특정 밴드 있잖아요. 특정 주파수 대역 있잖아요. 3번 옥타브 대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칙칙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스피커 위치에 무관하게 어느 특정한 대역의 뭐, 주파수라든지 특정한 밴드 노이즈가 생기면 위치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무향실에다가 스피커를 쫙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렇죠?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쫙 박아놨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앞에서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8km로 쭉 터지잖아요. 찡! 내지만 무조건 다 거의 90% 이상이 위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데. 그리고 4km를 찡 내주면 앞에 난다고 하고. 응? 그 다음에 뭐 10km 내주면 뒤로 가는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다 헷갈리면 페이크에다. 실제는 소리 안 나. 다 페이크. 앞에는 안 터져주는 거예요. 그게 디렉셔널 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아무리 스피커 위에 있더라도 있잖아요. 4km 내리면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4km 내주더라도 소용이 없어 그게. 그래서 이게 이머시브 오디오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나 있는 데서도 보면 이게 서라운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간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도 위에 오는 느낌 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EQ만 그래가지고도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느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굳이 스피커가 없더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슉 이런 느낌 다 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스피커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걸 더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근데 아까 위치는 뭐 아까 못 잡는다 그랬죠. 하지만 감으로 몰입감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정확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협대역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위치시키면 별로 의미가 없어. 차라리 광대역 소리 있잖아요. 비 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대역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느낌이 생기지,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전자악기 소리를 이렇게 보낸다고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소리 뿅뿅뿅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오는 느낌이 할 수 있다니까. 새소리가 굉장히 협대역 소리잖아요. 뿅뿅 그 소리,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여기 내주더라도 여기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새소리 이런 것들. 그러면 펜으로 그 음성 위치를 정하는 것보다 피치 조절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V헵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그 패닝 머신 중에서 음색을 가지고 조절하는 펜이 아예 있어요. 엘리사이도 있고 아이소노도 있고. 그거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 가도 된다는 거지. 내가 스피커가 없어도 있잖아요. 앞, 뒤, 좌우만 있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다 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느낌 있는 것들은. 그게 이미 패닝이 있어요. V헵 있잖아요. 벡터 베이스드 앰플 튜닝이 아니고 벡터 베이스드 호라이즌탈 패닝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호라이즌탈밖에 스피커가 없지만 위로 이렇게 가고 싶어. 이게 다 방구로 다 내줄 수 있는 이런 방구를 이렇게 이런 것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패닝을 실제로 그래 보면 그런 식으로 에너지하고 뭐 이런 게 분배되는 게 아니고 음색만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패너가 아예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도 좀 더 자유롭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소리를 보내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학습적으로 여기 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느낀다는 거지. 그게 아까 디렉셔널 밴드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주파수도 여기 있다라는 거지. 스피커 위치는 무관하게. 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그거 있어요. 좀 있으면 이야기 나와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호리즌탈 가지고 엘리베이션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이렇게 뭐 홈시어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작은 오디언스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정말 공연장이나 아니면은 실제 뭐 콘서트장 넓은 공간에서도
그걸 수행하는 그거는 게- 좀 어려워. 네, 왜냐 그러면 스위스팟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공연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연장에서 위로 이렇게 사주기는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서라운드적으로만 표현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돌비 애트모스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위에 스피커가 이게 없다라든지 이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아까 저 화면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그 서브 우퍼를 그냥 위에 단 게 어차피 음이 낮으면 밑에 있다고 느끼니까 그냥 위에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저것도 있고 실용적인 이유로는 서브퍼를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하잖아요. 그럼 빔 포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빔 이펙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 무대 쪽은 조용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차를 줘가지고 서브퍼를 이제 전 에너지를 아래쪽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차로 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커를 높게 배치해버리면 좋은 점은 이제 요런 스피커는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비디오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3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내가 보는 거 이거하고 30도 이상 차이 나버리면 오디오 비디오가 있잖아요. 사람은 고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구분하는 선이 30도부터예요. 이게 호라이존탈은 7도부터 구분해요. 7도 이상 차이 나면 좀 이상하다고, 오디오 비디오가 7도 이상 차이 나면. 근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도를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수평을 잘 느끼는 게 센서가 2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이게 딱 하면 이 시간차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잘 느끼는 데 반해서 이거 위아래는 이거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30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30도 이상 넘어가 오디오 비디오가 좀 이상하네, 이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5배 이상 이제 이게 둔감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장점이 뭐냐고, 위로 올라가면 이 무대에 대해서 음악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역되니까 그쵸? 훨씬 더. 올리는 거예요. 아니, 저역되면 음상도 밑으로 끌어지는 효과도 있고, 이 여기는 여기는 사람들 음압도 골고루 줄 수 있는 거지. 왜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여기 스피커 있으면 여기서 있어 거리 차이가 늘어나는 게 여기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높이 올리면 점점 줄어드는 거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하면 진짜로 무대 엄청 조용해지니까 피드백 마진도 엄청 좋아집니다. 실제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런 거 있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음상 정의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뭐 특보잡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이야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패닝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 음향의 핵심은 패닝이에요. 패닝. 패닝이라는 말은 아까 헛개비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헛개비상. 실제 거기 스피커가 없는데 실지상이라는 건 온오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온 하면 소리 나는 거고 없어지면 없는 거고 이쪽 온씩 이쪽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 하면 톡톡톡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패닝이 되죠. 근데 내가 슉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내주고 막 이런 게 동시에 내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음색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딱 중간에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상관이 없겠지. 이 둘 사이 시간차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연장이라는 것들이.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사이는 다 음색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는수록 좋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게 생기는데, 이거는 왜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여기서 나는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지는 몰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콘스탄트 파워 패닝 로도 있고, VDF도 있고, VF도 있고,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가 사람들이 계산하기 쉬운 걸 한 거야. 사람들이 위아래로 어떻게 옮겨가는 것도 사람들 몰라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런 패닝을. 특히 고도 같은 경우에는 패닝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온오프만 해도 충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닝을 이렇게 쫙 수평 패닝 걸듯이 수직으로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패닝 알고리즘에는 프론탈 시스템에서 패닝 알고리즘은 씬 베이스드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이오더 앰비소닉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패닝이 이거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네.
내가 여기 스피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 가지 예시가 될 거는 내가 여기 있는 음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만 틀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만 트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여기서 안 난다고 느낄 거니까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많이 쓰는 게 장땡이야. 온오프 동작으로 가면. 그쵸? 그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여기에 정해 싶어.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요 두 개 1대1로 섞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두 군데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여기 느껴. 왜? 거리가 같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다고 느끼지. 이 사람은 여기 있다고 느껴. 먼저 들어오니까.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고 한쪽에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음색만 이렇게 왜곡되면 요것만 느낀다. 원래는 이 음색이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콤필터라고 그랬어요. 나쁜 쪽으로 간다고. 근데 이런 방식이 있고 있잖아요. 앰비소닉 패닝하고 WFS 패닝은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기서 요런 부위 있잖아요. 요런 부위. 요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만 틀어주면 되잖아. 아까 그쵸?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느낌 어떻게 했냐? 여기 있는 느낌. 여기 있는 느낌 어떻게 했냐? 스피커 있는 거리 말고. 그러면 내주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5개 스피커가 다 있잖아요. 아, 이 시간 되면 여기 소리 났다가 2ms 뒤에 여기 소리 났다가 3ms 되면 여기도 소리 나고 3ms 되면 여기도 소리 나고 5ms 되면 5개 다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느낌이 나. 근데 이것도 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이게 먼저 해당된 거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닝을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느 음원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두 개만 패닝한다 그러니까 페어와이즈 패닝이라고 그래. 두 개만 가지고 내주겠다는 개념이고 동시에 내가 한 주위에는 한 3개 정도 내주고 스피커가 많다면 있잖아요. 여기는 느낌 내주기 위해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개 가지고 이거 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3개 가지고 내줄 수 있고 4개 가지고 있고 이 5개 스피커가 모든 스피커 합심을 해가지고 저렇게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패닝 방법론이 존재해. 앰비소닉 WFS는 스피커가 다 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거기 있는 그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럼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개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말고 뭐 이렇게 잔향을 넣어가지고 있죠. 잔향이라는 것들은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낼 때는 다 내주는 게 더 좋죠. 우리 다채는 울림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목욕탕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동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다 내주는데 어떤 이미지 하나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부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행음 효과 때문에 먼저는 조금 다 치우쳐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쓰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아까 그래서 WFS 앰비소닉 해가지고 패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미지 하나가 중요한 건지 공간감 전체를 할 때는 다 내주는 게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같은 거 할 때도 5개 스피커에서 뭐 잔향 할 때는 다치는 잔향이 좋죠. 그렇죠? 내가 어떤 거기에 일단 느낌을 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잔향을 내줄 때도 웬만하면 사이 있는 거 말고 잔향을 갖다 스피커 위치에다 몰아주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는 쓸 수 있는 패널가 별로 없을걸? 내가 다 만들어야 되지. 아니면 그걸 막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잘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겠지. 생각해볼 게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 씬 베이스도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쪽은 느끼 합니다. 그럼 앰비소닉 패닝이라는 말은 내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은 이런 파형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위치가 아니고 여기 있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 시간대는 이 스피커만 들리고 0.1s 뒤에 요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시간대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것만 틀었다가 그 다음에 요거
4개가 동시에, 6개가 동시에, 8개가 동시에 막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이제 있는 느낌은 들겠지.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쪽이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점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굉장히 스피커도 많잖아. 그래서 좀 나은 데에 비해서 이제 사람이 이 스피커 DM템이 있으면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근데 이게 DM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더 빨리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베이스 패닝이 바로 WFS예요. 아까 이게 일종의 WFS인 거지. 이거 좀 0.1ms 뒤에 그 다음에 이 습이 5개가 동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형 파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거죠. 구형 파일이라는 말은 이 먼저 치고 그 다음 치고 그 다음 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치? 그때 같으면 한 개만 켜졌다가 3개 켜졌다가 5개 켜지고 7개 켜지고 9개 켜지고 하면서 쫙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차 공격으로 스피커 쫙 켜지는 거지. 이게 딜레이 베이스. 엠비소닉, 하이오도 엠비소닉이랑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아, 같은 거예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여튼 이거 똑같아요. 구글을 쓰려면 무조건 스위스팟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상적으로 보면. 근데 원래 WFS의 개념은 이 공간 내에 있잖아요. 전부 다 스위스팟을 만들어 주자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스피커 무한정이 있어야 돼요. 무한정.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론에서. 거의 라인 어레이를 가로로 인피니트. 네, 라인 어레이가 쫙 해서 이게 한 30치 간격으로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면 가능한. 네, 됩니다. 그러면 근데 WFS하고 엠비소닉은 이게 구형으로 배치되면 저희가 똑같은 원리로 돼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그 엠비소닉하고 WFS 다른 거는 엠비소닉은 원래는 녹음하려고 만든 거. 녹음 재생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엠비소닉 마이크로폰 있지만 WFS 마이크로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어. 그거는 그냥 만드는 재생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FS는. 리프로덕션 방법론에 대한 거지. 엠비소닉은 만들 때부터 있잖아요. 녹음하고 재생을 다 동시에 고려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XY부터 나온 거예요. XY MS부터 출발해가지고 있잖아요. 블룸레인 방식 있잖아요. 양지양성 2개 90도로 배치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1930년대 블룸레인이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 위아래도 되겠는 걸 XYZ 지금 XYZ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1차 엠비소닉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스피커 배치 방식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무지향성하고 양지향성 신호를 하니까 이게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해 스피커 위치별로 다 되겠구나. 그게 이제 1차 엠비소닉, 2차 엠비소닉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녹음 방식부터 시작한 거야, 이거는. 근데 WFS는 호이겐스 원리에서 돼가지고, 모든 방향의 소리를 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독일에, 황희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있는데 가보면 어떤 그 베를린에 보면 이렇게, 안 가보셨어요? 맞죠. 네, DTU. DTU 가면 체험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오퍼레이터가 탁 보면 사람들이 탁 앉잖아, 위치에 탁 앉으면, 소리를, 그 사람 귀 옆에 똥 내줄 수가 있어, 이렇게. 깜짝 놀라. 물방울 뜨는 소리가 다 똥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B석 3번째 열린 사람한테 물방울 소리 딱 한번 누르면 그 사람한테 뿅 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내 귀에서, 스피커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반영이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방울 들으면 그 용방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인데 200 몇십 개를 받았다던데. 응?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인데요. 200 몇십 개의 스피커가 박혀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대대해야 되고 잔향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론적인 접근을 가능하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녹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합성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지. 뿅 있는 효과를. 그러니까 뭐 WFS가 그런 거다. 웨이브 필드를 신세에서 합성해서 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딜레이 베이스드가 된 거고. 처음에 만들 때는 무한계 스피커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딜레이 기반으로 패닝이 되는데 전체 청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위스팟이 무한정 넓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스피커가 DMTM밖에 없으면 저주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사 같은 거 많으면 DMTM 있잖아요. 3m 이상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00Hz 언더에서만 이게 반영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고주파수를 내주잖아요. WFS 가지고. 근데 스피커 DMTM인데 그러면 이미지가 뿌리지고 이상해.
하나도 안 맞아. 이제 그걸 스펙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해가지고 저주파수, 고주파수 나눠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원이 돼요? 그렇게 룸을 2개 만들어서 하면은 그냥 꼼수로 되는 거죠. 패닝 알고리즘 자체는 스피커가 뭐 한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몇 개를 놓을지를. 이 많이 놓으면 되는 거였거든, 원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엘리사 있는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아예 그냥 완전 놓는 아예 포기. 무대 많이 놓으면 3개 아니면 5개일 거잖아요. 진짜 큰 거는. 저번에 LP가 7개 막 이렇게 놓더라고요. 5개 이상이면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한정 어떻게 놓느냐고. 7개라도 무대가 크면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이거 안 돼. 그렇게 내가 자를 수 있게끔 해서 너는 저음에서는 WFS, 고음에서는 V맵, 지금 V맵이 있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아예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스펙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겠죠. 이게 이제, V맵은 벡터 베이스트 앰플리튜드 패닝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냥 크기 패닝이에요. 아까 WFS는 지연 패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우리 일반적인 패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펜포 돌리는 뭐 있잖아요. 이게 크기 패닝인 거잖아요. 크기 패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스피커가. 근데 실제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들은 되게 어렵지. 스위스팟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점이야, 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스피커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같은 거리가 보면 공면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방구가, 입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3개가. 이제, 요 내에 이제 음이 정상되는 거예요. 같은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2개만 키워주면 1대1로 한다. 그럼 여기 잡히겠죠? 여기 잡힐 거잖아요, 여기. 그쵸? 이 2개에서 1대1로 한다면 여기 잡힐 거고, 이 2개에서 여기 잡힐, 이 3개가 똑같으면 여기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패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아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거라고. 이게 액티브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지금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 있는 것들도, 저주파수에서는 WFS, 고주파수에서는 이게 V맵이라고 그러거든. 벡터 베이스 앰플리튜드 약자로 해서 V맵이라고 그래. 비밥? V맵. 비밥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이게 하나 더 있는 보면 MDE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플 디렉션 앰플리튜드 패닝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러면 이게 뭔가를 소리 크게 요만큼 딱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 근데 소리 이미지를 크게 하고 줄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좀 더 앞에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스의 볼륨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디코렐레이트를 쓰는 거야. 코렐레이션이 줄어들면 크질 효과가 생기거든. 아까 0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1이 돼버리면 조만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 3개가 진짜 똑같은 소리 내는 거야. 똑같다는 말은 파형도 똑같은 거지. 주파수 파형도 똑같이 되고. 그러면 요만해질 거고, 똑같은 소리인데 파형을 약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MDEP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실제로 이게 소리 방향 한쪽 이쪽 쳐다보고 이어가 있는데 얘는 이쪽 쳐다보고 이쪽 하면 좀 크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디렉션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좀 요 소스가 소리를 바라보는 방향을 좀 넓게 랜덤하게 펼쳐버리는 거지. 그게 아까 디코릴레이터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코릴레이터를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내가 음성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무조건 디코릴레이터를 써야 돼요. 그 스테레오에서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센터 잡아줄 때 디코릴레이터 쓰면 커져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F 드라이브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라면 딱 요만한 게 잡히겠지. 근데 디코릴레이터 써가지고 하면 미만해져요. 그거 왜 그래 되냐? 그건 모르지. 뇌에서 그렇게 느껴. 디코릴레이터 쓴다는 말은 이렇게 파형이 약간 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1대1로 한 순간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1로 쳐다보고, 하나는 1로 쳐다보고, 하나는 1로 쳐다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형. 위상 문제는 그런 건 없나요? 다 위상 문제지. 위상을 랜덤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상까지는, 파형이 바뀐다는 말은 결국 위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요게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한 방향을 딱 가르칠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더 뒤로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건 조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커진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4개 스피커, 이 3개 스피커가 있는데 각각 가리키면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리키면 크게 커져. 저를 되게 남용하면은 그 위상 문제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거지. 아로 폐지가 되버려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안 하는데 뭐 0도에서부터 한 30도 정도 요 사이만 이렇게 좀 트는 거지. 많이 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음압도 약간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겠지만 요런 파형에다 요런 파형을 더하면 음압이 몇 데시벨 커져요? 이게 60데시벨이야. 이게 60데시벨이고 위상까지 똑같으면 몇 데시벨이 커지는 줄 알아요? 이 두 개 다음 합하면 몇 데시벨인 줄 알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6이요? 66이지, 네, 그치? 66이요. 근데 실제로 음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63이 나와. 3데시벨이 커져. 그래서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트위터가 무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1m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해봐봐. 음악 사운드 레벨 메타 가지고 있잖아요. 우프를 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한 개만 틀 때 60데시벨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똑같이 60데시벨 똑같이 틀었어요. 음악을 틀었어요. 그 다음에 우퍼만 틀었다고 하면 있잖아요. 이게 66이 나와요. 근데 트위터도 두 개 틀잖아요. 그럼 63이 나와. 해봐. 이게 66이 되려면 무향실에서 듣게 되는데 집에서 재면 65 정도 나올 거야. 이거는 그 63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위상이 랜덤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아요? 이게 왜 63이 되고 66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트위터를 보면 있잖아. 트위터가 볼륨이 있잖아요. 응? 이 면적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 그쵸? 근데 여기서까지 거리하고 여기서까지 거리하고 다 다르죠? 또 여기서까지 거리 다 다르잖아. 그럼 위상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왜냐, 그러면 10kg다 그러면 파장이 얼마예요? 1kg 3.4cm, 3.4cm잖아. 그쵸? 1.7cm만 차이 나더라도 18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적이 1인치다고 하더라도 이 면적이 떨어지는데 보면 각각의 위치가 있잖아요. 거리에서 보면 다 랜덤하게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까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까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내줄 수도 있고, 막 랜덤하게 가요. 그래서 90도를 가는 거예요, 90도. 이게 위상이 같다라는 말은 둘 다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여기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랜덤하게 가기 때문에 90도로 가요. 그럼 1될 때 루트 2잖아. 이 루트 2가 커진다. 이건 2배가 되지만 이건 루트 2배가 된다고. 루트 2배라는 게 3데시벨 커지는 거예요. 랜덤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을 2개 틀면 몇 데시벨 커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데시벨 커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순 바보 같은 얘기예요. 60데시벨, 60데시벨, 몇 데시벨을 거두면 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ANC가 그런 거잖아. 위상을 180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위상이 같아지면 6데시벨이 커지고 랜덤하게 보다 3데시벨이 커질 수도 있고 그거는 없어지거나 6데시벨이 커지거나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는 조건을 설명해 줘야 돼. 어느 주파수에 스피커 간격이 얼마 떨어져 있고 어떤 음원이 들어가 있느냐, 그 조건이 무향실이냐 다량실이냐 이런 것 따라 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패닝 걸 때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벡터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패닝을 걸었어. 이 세 개를 동시에 틀어줬어. 이 저음이 나왔어요. 그죠? 저주파음이 나와서 얘도 화이트 노이즈를 쫙 광대가 틀었다고 볼게요. 그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저주파수는 3데시벨, 6데시벨이 커져가지고 저음이 커지는데 고주파수는 3데밖에 안 커지죠. 그러면 음을 여기 잡을 때는 칙 나오는데 가운데 잡으면 칙 나오는 거. 세 개가 중첩이 돼가지고. 내가 패닝을 여기서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끌었다고 볼게, 이런 식으로. 액티브 트라이앵글에서. 여기 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걸 썼어. 근데 A 지점일 때는. 그쵸? B 지점으로 가면 요렇게 되겠죠. 다시 C 지점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 맞는 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관계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다른 패닝을 넣어줘요. 그래서 고주파수일 때는 뭐 벡터 베이스드 인텐시티 패닝이라는 게 있고, 인텐시티라는 말은 위상이 랜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VM이라는 게 앰플리튜드 패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코헤런트하다고 보는 거야. 두 개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6대11에 커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달라. 고민할 거 되게 많죠.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그냥 윙 이렇게 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눈 딱 감고 있잖아요. 눈 딱 감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어디로 가고 있고 음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면 음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쓰레기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로우 프리퀀시가 빌드업이 된대. 그쵸? 아까 저주파수 커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디코릴레이션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디코릴레이션 알고리즘 있죠, 여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 크기 조절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패닝 알고리즘 보면 저기 스펙트 패닝 알고리즘 10몇 개가 있어요. 뭐 V맵도 있고 V빕도 있고 뭐 D맵도 있고 뭐 그다음에 KNN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뭐 그다음에 뭐 앰피소닉 패닝도 있고 뭐도 있고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게 거리가 같다라는 거 돈을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리가 없잖아. 스피커만 다 면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 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면 TV가 좋은 게 거리가 같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평면이 되면 이쪽은 멀어질 거잖아요. 그때는 패닝로 완전히 또 달라져. 그걸 뭐로 해야 되지 그때는? 그리고 내가 스위치바지 좁은 거냐 좀 넓게까지 쓸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그리고 내가 스피커 수가 많은 적이냐 또 다른 거고.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다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이게 많아지면 스피커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서라운드보다 5.1이 좋고 5.1보다 애트모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나빠져. 쓰레기가 점점 더 많이 쌓인다고 보는데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차라리 스테레오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접근하나 컨텐츠를 만들고 모르고 듣는 사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스피커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애트모스 음향이 당연히 더 좋겠지? 공간 음향이니까 스테레오보다는 5.1은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야? 영화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일 때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스테레오 훨씬 더 좋다고. 왜냐? 이걸 정교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 좋을 수도 있지. 잘하면. 근데 그게 잘하기가 점점 아까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사람 심리까지 다 알아야 되고 이 패닝이 어떤 알고리즘인가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배경적인 지식, 물리적인 음향학적인 지식, 심리음향학적인 지식이 총동원이 돼야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리서처나 이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번에 뭐 예를 들면 그 LA 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소리 너무나 좋다고 한 거는 얼마나 많은 노하우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이제 쉽네 똑같이 하자 이러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그냥 똑같은 시스템일 줄은 모르지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그까지는 알 수는 없네. 안에 어떻게 절대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누가 이렇게 왔을 때 투어가 왔을 때 그 엔지니어가 따라 붙는 이유가 그건 거지. 시스템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세세한 것들은 뭐 이걸 만든 사람하고 같이 저도 알기로는 이거 그 LA필이 왔을 때 LA필에서만 몇십 년 동안 그걸 오퍼레이팅 한 사람하고 엘리사 엔지니어가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엘리사 엔지니어까지 왔어요. 같이 해가지고 이거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사 엔지니어는 내가 어떻게 알고리즘 들었는지 알 거잖아. 해주고 그 LA필 따는 30도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구성이고 얘가 뭐가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근데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이제 다 찾았겠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엘리사 엔지니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거지.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스파스를 사용하고 있고 얘를 사용하고 있고 모르잖아. 아니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난감한 거지 이제. 우리가 매뉴얼에 다 설명이 다 안 돼 있잖아요. 그 매뉴얼도 꼭 본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많거든.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론 배경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때는 패닝을 쓰지? 내가 그걸 뭐 이렇게 신문하듯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써보고 이런 거였구나 하면 또 달라지겠지. 근데 이거에 간단치가 않아. 이제 패닝 알고리즘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오디오 툴박스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오디토리 모델링 툴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있어요. 오디오 모델링 뭐 AMT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본 게 여기 보면 이런 무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4m 간격으로 있고 이렇게요. 이 높이가 6m이고 나와야 되겠군요. 네. 이 높이가 6m, 이게 4m 간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개의 격자가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 오른쪽으로 다 치우쳤네. 이런 상태에서 한번 해본 거. 그래서 이제 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한 81곳을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해가지고 청취자 BC를 2m 간격으로 16m by 16m 해가지고 이렇게 81곳을 해가지고 이제 음상 정의 에러 있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스피커가 맺혀주는 데 있잖아요. 음상 정의 에러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언마스킹이라는 것들은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를 이렇게 마스킹 시키는 게 있잖아요. 음이 구분돼서 좋은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디터리 모델링 툴박스를 사용해서 이걸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패닝, 이제 여러 가지 패닝 방법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V백도 있을 거고, WFS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오디오 비디오 컨시스턴스 있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일치감이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평 말고 수직 도메인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객체하고 스피커가 30도 이내로 들어가야 아까 AV 일치감이 느낀다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라인 레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밑에서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에서 불리하겠죠. 스피커도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수평 도메인에서는 7.5도 이내에 들어와야 AV 일치감 되고 사람들이 수평에서 훨씬 더 잘 느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수평면에서의 AV 일체감은 객체의 위치하고 스피커의 개수, 이 라인의 개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패닝 알고리즘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AV 일체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객체의 위치가 저 뒤쪽에 있냐 앞에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하고 하는 것들. 스피커의 개수는 이제 얼마큼 많냐. 그 다음 패닝 알고리즘이 위에 크기 기반이냐 지연 기반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해보니까 이 결과가 이 알고리즘이 맞냐 안 맞냐 이거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결론이 뭐냐고 하면, 로컬라이제이션 에러 있잖아요. 그죠? 음성 정의 에러인데, 오른쪽에 아까, 오디터리 포지션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뎁스가 있잖아요. 무대가 1m, 2m, 5m, 10m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에러가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거 이제, 앰플리튜드 패닝이 있잖아요. 크기, WFS보다는 크기 기반이 훨씬 더 조금 더 덜하다. 아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유사하긴 한데, 이제, 대부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러가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액큐레시를 가지고 정확도 있잖아요. 이거는 불러가죠. 이게, 소리가 분명하게 많이 맺히냐, 뿌옇게 맺히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오른쪽 객체에 대해서 했는데, 지연 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연 기반 WFS 같은 경우에는 무대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스피커가 동작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블러가 더 많이 생겨요. 소리가 뿌해지는 거지. 하지만 이제 크기 기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피커가 그 몇 개만 딱 그것만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WFS는 그냥 조심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대에 깊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WFS 기법으로 써버리면 소리가 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이 여기서 이제 뭐 깊이 가니까 또 크잖아요. 딜레이 베이스가 커지죠. 그렇죠? 이렇게 플라이 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 오브젝트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센터에 있을 때 센터에서 딱 뒤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뒤로 쭉 갔을 때 같은 경우에도 앰플리튜드 패닝이 훨씬 적죠. 근데 이제 딜레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뒤로 갈수록 확 커지잖아요. 에러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연시간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스피커가 다 동작이 되고 지연시간 되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불리하다
스페셜 언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연주를 할 때 특정 연주자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스페셜 언마스킹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AMT 모델에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크기 기반에서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좀 유리하게 있잖아요. 언마스킹 양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깊이 갈수록 쑥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기 기반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내가 이렇게 더 뭔가를 좀 섬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스피커들이 동시에 막 지연 시간 주고 하면 왜 부해지냐고 하면 결국은 시간차로 막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 효과도 걸리고 여러 가지 실제로 좋은 점보다는 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리고 스피커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스피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W에서 더 좋아지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도 있어. 어느 숫자 이상이 돼버리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 디자인인데, 이제 이게 아까 엘리사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엘리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어코트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있는데, 기본 시스템이 있고 부가 시스템이 있어요. 기본 시스템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라인에 있잖아요. 기본 시스템이고, 부가 시스템이 이제 커버리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서라운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하이트 스피커들이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기본 시스템에서 이제 프린시펄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이 아까 이제 기본 시스템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5개 플레인지 아까 점 어머니든 라인 레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요 5개 있잖아요. 이거요. 이제 기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무대음을 좀 더 크게 위해서 익스텐션이 양쪽에 더 있죠. 그래서 이걸 항상 해줘야 저 뒤에 이제 앉는 사람이 좀 더 큰 무대감을 느끼고. 그걸 갖다가 ASW라고 그래요. Apparent Source Width. 사람들이 느끼는 음원의 크기 더 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지된 익스텐션 시스템에 인지된 전체 넓이를 나타내고 파노라마를 좀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나타내고 그 서라운드하고 하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스템의 파노라마를 보완하지만 투어링에서는 적용이 좀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서라운드, 탑 이런 것들. 그 투어링에서 불가능하고, 투어링은 메인 아니면 익스텐션까지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아니면 프론트 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정도까지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프린시펄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이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처음에는 최대음압 레벨이 그렇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최대음압 레벨이 됐던 DBA를 재고요. 이게 이제 평균값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평균값으로 사용을 하고, 음악 신호를 이용한 평균값 주로 사용하고, 이제 클래식보다는 힙합 음악은 한 10에서 12dB 더 크게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 분포 같은 경우에는 SPL 음악 분포 같은 경우는 1쪽이 제일 좋잖아요. 100% 1쪽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최대하고 최소 차이가 보통 6dB 이내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1에서 10kHz 대역에서. 10km 이상에서까지 확보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10km 정도까지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10dB 이내. 그러니까 한 스피커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95% 정도를 다 커버한다 그랬잖아요. 각각 한 개가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들었을 때도 이 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스페셜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어레이 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까 무대를 이게 5개 있으면 5개나 확실히 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요사이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좀 클 때 같은 경우는 7개. 그때 아까 LA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다 익텐션까지 하면 9개가 됐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미니멈 5개 이상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약간 호리존탈하고 수평하고 수직 음상 정의 정확도가 4, 5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확 같은 경우에는 앱 일치감을 위해서 중요한데, 수평면은 아까 7.5도 정도가 맞춰야 되는 거고, 수직면은 30도가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수평 음상 정의를 위해서 아까 5개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직 음상 정의는 스피커 높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아까 이게 3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노라마라는 것들은 모든 관객이 있을 때 이게 무대 넓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관주
그 제일 멀리 있는 관중 기준에서도 이렇게 한 40도 정도는 펼쳐지는 게 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연이 커지면 점으로 보일 거죠. 멀리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파노람 그거 익스텐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사람 눈으로 딱 보였을 때 한 40도 정도 펼쳐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익스텐션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익스텐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무대가 충분히 확보되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브우퍼가 위에 아까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중앙 위쪽에 왜 설치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앞뒤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방사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저주파수 일치감이 이제 음이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 피치 하이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객체에 모노믹스 음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가다 그 다음에 이제 필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필 시스템들을 보면 다양한 필이 있는데 프론트 필이 있고 그 다음에 인 필이 있고 아웃 필이 있고 발코니 필이 있고 딜레이 필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 필 1필 같은 경우는 무대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 아웃 필 같은 경우는 무대 끝쪽에 이렇게 더 채워 넣어주는 개념이 있고 언더 발코니 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못 들어가는 이 발코니 밑에 있잖아요. 발코니 필들이 그 딜레이 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졌을 때 이게 그 오디오 비디오 일체감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0.1초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 설계를 할 때는 30m 이상은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전기 음향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30m 이상이 되면 0.1초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뒤에 보는 사람이 오디오 비디오 일처가 안 돼. 뚝딱 이런 소리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멀더라도 30m 이상은 유명 홀더는 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전달돼 오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 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이제 너무 뒤를 안 돌리게끔 너무 뒤에 안 오게끔 정기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큰 이제 대형 공인자 같은 경우는 딜레이 필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타임 얼라이먼트가 공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타임 얼라이먼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 시스템을 열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아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이 필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메인 시스템 열화시키면 이제 더 안 좋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스피커를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까만색 이거는 이제 이거 회색 있죠. 이거는 이제 시간 정렬이 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까만색은 시간 정렬이 안 된 시죠.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10ms 기준 해가지고 10ms 이내 들어오면 시간 정렬이 됐다고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밝은색 같은 경우에는 필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론트 필이든 이렇게 필 시스템이 들어가는 구역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10ms 이내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구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서밍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ms 이내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모델로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하는 게 낫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까만색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없는 거 이건 뭐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지금. 앉지 말라고 하든가 여기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씻어 해가지고 그냥 싸게 좀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하는 거에 이제 퍼포먼스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운드 비전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공연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게 표 있잖아요, 그렇죠? 커버리지가 이렇게 되고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내가 공연장에서 지금 3번이 많이 부족하죠. 타임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다른 건 성능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7번, 뭐 4번, 6번은 되게 좋은데 반해서 3번이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5번이 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5번이 안 좋다는 말은 호라이즌탈 로컬라이제이션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타임 얼라이먼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룸 엔진에 대해서 라이브 할 때 룸 엔진이 필요합니까? 되게 웃긴 생각이거든. 야외는 그냥
소위 말해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이제 이머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넣어주려고 하죠. 룸 엔진을. 음장을 콘스트장에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믹싱을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뮤직페 아린자를 내가 그대로 이렇게 모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스턴 심포니 홀 사운드를 모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 반사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메인 스피커들이 이제 초기 반상을 주로 내줄 거고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 잔향을 막 내주고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공연이 제법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영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야외 공연할 때도 쫙 이렇게 트로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야외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느낌 완전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룸 엔진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제약 조건 및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사운드는 계속 이제 라이브 사운드라는 계속 공연에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확장성,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빨리빨리 적용 가능한 확장성하고 적응성, 그리고 휴대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느냐 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있는 데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공연자 보면 내가 만들어 요만밖에 안 되는 거잖아. 나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만큼 이걸 다시 이제 자연스러운 잔향 음장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최소 8개 이상의 무상관 채널이 필요하다. 아까 디코릴레이트 있잖아요. 8개 채널 이상 필요하다고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벨 차는 웬만하면 없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머시브 오디오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폰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놓고 각각의 스피커를 틀어서 레벨 매칭 해주는 게 1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하나씩 틀어서 레벨이 일정하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공간 평균을 잘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라이브 이런 걸 가지고 공간 평균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벨 매칭을 일단 하고 나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패닝 로우가 이제 정확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딜레이는 맞춰줄 수는 필요 않겠죠. 하지만 일정의 개인은 스피커들 사이 룸 모드가 끄기 때문에 특히 저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저음 잘 나오는 분들이 막 엉망일 거잖아요. 그걸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스피커 EQ, 룸 EQ 이런 것들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청중간의 레벨 차도 이제 최소화되는 게 제일 좋고, 위치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에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스피커 배치에 이 어떤 시스템이 적용하기 제일 좋지. 특정한 예를 들면 스피커 레이아웃에서만 이 알고리즘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알고리즘이 좋은 거는 거지. 그래서 라이브 사운드에서는 대규모 청취자로 인해서 이래서 시간 정리는 사실 되게 어렵죠. 사람들 워낙에 넘으니까. 그래서 룸 엔진은 모든 청자한테 직접 음이 먼저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해버리면 구석대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운드 음이 먼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반사음이 먼저 들어오는 조건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건 최악인 거지.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어떤 내가 공연장에 갔는데 확성 장치를 막 스피커를 달았는데 예를 들면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은 제일 쉬우니까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앞쪽에서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앞쪽에서 듣는 게 저기서 사만이가. 근데 여기 있는 필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연사가 여기 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길다란 게 많기 때문에 딜레이 필을 잘못 써버리면 이쪽에서 들려, 이쪽에 뒤에 있는 사람은. 벽 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알고리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소스가 들어오면 있잖아요. 소스 디스턴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일단은 거리감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음을 있잖아요. 직접음 성분은 일로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반사음 성분 있잖아요. 분리시켜요. 직접음과 반사음을 분리시켜가지고, 드라이한 성분이 이렇게 웻 성분 이런 거지. 웻이라는 말은 이제 잔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양한 패닝을 거는 거예요. 뭐, V맵이든 뭐, 패닝을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링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부 잔향음하고 초기 반사음을 구분하는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맨 끝에 가보면 이제 아까 디코릴레이트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잔향 필터에서 아까 천적에서 나올 부분, 옆에 나오는 부분을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성분 직접음을 넣어줘. 그러니까 공간 잔향도 있잖아요. 공간 잔향도 직접음하고 초기 반사음을 내주는 거하고 후부 잔을 내주는 거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스피커 배치에 맞춰가지고 너는 앞쪽이니까 너는 직접음 표현해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초기 반사음을 이렇게 몇 개. 초기 반사음도 옆으로 오고 이렇게 오는 게 초기 반사음일 거잖아요. 이런 것들 내주고, 다른 게 후부 잔향음을 주로 밑으로 내주는, 요런 걸 해서, 이렇게, 이런, 3D 룸 엔진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쓰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이런 거 안 쓸 줄 알았는데,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거 되게 놀랐어요. 클래식한 공연장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실내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실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패닝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소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음상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있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잔향 가변 시스템이 있었어요. AFC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이 이머시브 사운드도 잔향 가변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제 같이 이제 믹스가 되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제 야마에서 만든 AFC도 지금 오브젝트 들어가가지고 하는 AFC 이미저라는 거하고 AFC 그 이제 잔향 가변이랑 같이 합쳐진 그렇게 하면 제일 완벽하죠. 나는 이거는 결국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도 결국 야마가 다 먹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엘리사나 마에서 이런 것들은 잔향 가변이 없거든요. 근데 야마는 잔향 가변이 있잖아. 거기다가 이미저 이번에 만들기 딱 붙여버리는데 엄청 가격이 싸게 냈더라고. 그리고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네들 믹서도 있잖아. 그리고 그쵸? 레이어 사운드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마가 칼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잔향 가변하고 이머시브하고 결합된 시스템이 아마 오래쪽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종시에 있는 이게 처음 적용된 게 있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 그렇게 가면 물론 이제 다른 애들도 아까 이머시브 하는 애들도 이제 이 잔향을 더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잔향이라는 게 결국 그림을 조절하기 위해서 잔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잔향 가변하고 이 잔향을 보하는 거하고 이게 음장이겠죠. 음장을 보하는 거하고 사실 한 급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잔향 가변은 좀 다르지 개념은. 뭐 이렇게 마이크로폰 수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하이브리드 다시 피드백을 받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향 가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마이크로폰 천장에다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내주는 잔향을 제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잔향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잔향이거든요. 뭐 리제너러티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거 같이 가면 제일 완벽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공연장에 있더라도 그게 그 최적의 예를 들면 아까 뭐 진짜 나는 체조 경기장이지만 여기다가 내가 원했던 그 예를 들면 뮤직페 할인자 소리나 보스 10분율을 진짜 완벽하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여기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게 체조 경기장이 아니고 공연장이네. 그게 제일 좋은 이머시브일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잔향 가변하고 그다음에 이머시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잔향 가변에서 이머시브로 오는 애들도 있고 이머시브에서 잔향 가변을 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 누가 승자가 될 건지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노래방에서 쓰는 그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울링, 잔향이 들어가는데 하울링 제거하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하울링 제거하는 거. 근데 이게 하울링이라는 게 1대1 경도가 있으면 쉽지. 이게 노래방마다 스피커 4개인가 5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패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울링이 한 개만 뜨는 게 아니라 이거 잡으면 이거 뜨고 이거 잡으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뜨거든요. 그걸 다 잡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마이크가 수십 개다가 스피커 수십 개 되면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경우가 나와 생기는 거예요. 룸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그냥 인공자냥 뿌려내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잔향하고 내가 내준 거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주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은 공간하고 같이 듣다 보니까 막 이상한 디케이가 더블 디케이가 막 나오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 섞어주려고 다시 나온 걸 다시 넣어주거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다중인 다중아웃이니까 이걸 매트릭스를 어떤 식으로 잘하면 안에 이제 그 수식을 잘 넣으면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안 생기기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잔향 셋을 여러 개 만들었다가 뭐 그 공연장 동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지. 이 현재 공간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뭐 되게 쉽죠. 공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세빈 잔향이든 아니면 그건 누구냐 그 그리징그 아저씨가 렉시콘 잔향이든 막 그냥 쓰면 돼. 다치는 잔향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현장하고 하나다. 자동차라면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하고 뭐 공간이 다르면 그 공간에 맞게끔 한 자연스러운 잔향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뭐 이거 현장 따로 뭐 입만 내주는 거 따로 전기 잔향 따로 우름 잔향 따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섞이려면 대먹임밖에 없는 거예요. 대먹임 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대주니까 하울링 있더네 이렇게. 그걸 없애야 되겠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걸 들어간다.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가지고 있는데 방법론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울링은 어떻게 잡냐고 하면 제가 뜨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싹 나올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잡는 방식이 있게 생기면 죽이는 방식이 있어요. 저기 그래픽 큐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그 FBX라 그러는 피드백 캔슬라 그러는데 피드백 캔슬러가 오토로 돼 있는 게 있고 고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가 생길 것 같은 데 아주 이거는 이제 죽이나 굉장히 샤프한 뭐 20분의 옥타브 미는 걸로 가지고 미는 걸 죽여. 근데 이제 오토이키는 이제 언제 뭐가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제가 조금 뜰 것 같으면 사람 느끼기 전에 확 죽여버리는 거야. 이만큼 뜰면 10분 확 죽여버리는 0. 몇 초 내. 죽고 나면 또 확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길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려면 죽여버려요. 자, 이제 음량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몇 가지 알 게 있는데 이제 잔향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쓰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디스턴스에 따라서 잔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쉐이핑에 대한 게 들어가줘야 돼요. 고음이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거, 고주파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디스턴스에 대한 쉐이핑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큰 공간이기 때문에 큰 공간인데 그냥 잔향음을 플랫하게 해줘버리면 느낌이 이상해져. 큰 공간 느낌이 안 나. 그런 건데, 그 다음 템포럴 쉐이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잔향 시간을 어떻게 이제 제어하는가 부분인데요. 이제 얼리 디케이 타임하고 전체적인 RT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부분 보면 알아요. 이 부분 보면 이게 지금 잔향 시간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천천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끝에 가면 확 줄어드는 거 있죠. 그렇죠? 초기에는 빨리 안 줄어드는데 이거는 초기에는 빨리 줄어들죠. 이 둘 다 똑같이 2초짜리인데 잔향 시간이 2초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빨리 주는 거하고 늦게 주는 뒤에서 빨리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기에 이 두 개를 어떻게 느끼겠냐. 내가 인공 잔향은 이거 조절이 가능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이 있고 막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이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있잖아요. 악기를 다룰 때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거는 초기 이 10초 떨어지는 거 있잖아. 10dB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 끝에 이거는 음악이 탁 스탑됐을 때 이제 이게
음악이 자자잔하면서 뒤로 착 작아질 때, 이 공간이 큰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 이거는 그냥 계속 연주할 때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 길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느끼는 부분이 짧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끝날 때 줘보니까, 이게 큰 공간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해가요? 똑같은 이초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페셜에서, 3D 음면에서 이제 이게, 그 쉐이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 전면하고 후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면하고 후면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가져갈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게인이 있고 딜레이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인 같은 경우는 잔향 에너지를 음원 혹은 반대 방향에 집중을 시켜서 명료도를 제한다. 이 잔향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많이 느껴지는 거지? 앞쪽으로 많이 낼 건지 뒤로 많이 낼 건지. 게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게인이 앞쪽으로 마이너스 18이잖아요. 뒤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이게 좀 더 어쩌게 그 후면 부분에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이런 그 잔향이 뒤에서 오는 어떤 잔향감을 더 많이 주겠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룸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딜레이가 커지면 이게 어쨌든 딜레이가 크면 룸이 크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전 지연을 조절한다. 음원 방향 혹은 음원 반대 방향으로도 이것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디스턴스는 또 거리감 조절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3차원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초기 반사함 아니면 이렇게 전체 볼륨 크기 이런 것들 내가 막 조절 가능하게 있다는 거지. 위에처럼 리버네이션, 디케이 타임도 내가 이렇게 포지티브 갈까 네거티브 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나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임펄스 응답에 반사함을 딱 치면 이게 반사함이 탁탁 들어올 거잖아요. 이게 듬성듬성 있다. 그러면 큰 공간일 거잖아. 이게 차차차차 있다. 작은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2초다. 큰 공간이 2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작은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라이브한, 이게 목욕탕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큰 공간에서 이게 2초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데드하게 느껴져. 그래서 똑같은 2초라도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큰 공간은 자장 시간이 길어야 사람이 있잖아요. 더 안정적으로 느껴요.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공간인데 굉장히 데드하게 해가지고 자장 안 걸고 많이 내준다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LA가 기술 왔을 때 이제 그 공간은 체조 경기장이면 엄청나게 체조 경기장이니까 라이브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흡음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3초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3초가 또 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공간에서 3초면 사람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대단하게 느끼네. 이거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요. 근데 크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키 어플리케이션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읽어보고 오면 좀 따라가게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뭘 할지도 몰랐잖아 오늘. 그러니까 프론탈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인데 앞에 드럼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고잉 같은 경우는 아까 5개 이상 있잖아요. 그죠? 라인 레이를 이렇게 쓰면 좋다. 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앱 일체감이 뛰어나서 정치자가 확성장치의 존재감을 못 느낀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정치자가 확성장치의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최고의 공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LAP를 왔을 때 엘리사가 막 때려놓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보면 좀 큰 공연장이 많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스페셜 언마스킹도 좋아지고, 그래서 또 이제 대형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명료도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렷하게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면 배치 스피커는 스페셜 언마스킹에 이렇게 유리하게끔 설계해야 되는 거고, 음성 명료도도 우수하고, 딜레이 필 같은 경우는 원거리 청중용화제에 많이 쓰는 거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원이 움직이면 적어도 음원 움직이면 AV 일치가 되게끔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맥스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맥스는 뭐냐면 마이크에다가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얘가 어딘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쫓아가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음원에 대한 위치 추적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믹싱 콘솔에 연결돼가지고 패닝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것들. 뮤지컬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풀 3D 같은 경우는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어디가 무대가 있는 것들 뭐 크래프트워크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애들 공연할 때 같은 경우는 360도가 막 그때 이소영 교수님이 하는 말 보면 이제 그 VR 안경을 끼고 공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 VR 안경 끼고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축축축축축 이렇게 온대 이렇게 거기 저 가운데로 알게 3D 안경 있으면 눈앞에까지 오잖아요. 쑥 없어져 버리잖아. 이 축축축 오면 소리도 있잖아요. 축축축 오는 느낌을 같이 줘가지고 이런 느낌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연장 할 때는 이게 뭐냐 이게 그 내가 특수한 전자음악 계리면 360도 풀로 해가지고 하는 계림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공연은 내가 진짜 공연장에 와 있는 느낌, 전면 무대감, 그리고 조기 반사,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공간까지도 있죠. 공간에 대한 3D 그 잔향까지도 있잖아요. 잔향까지도 같이 넣어주고 하는 게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가 어떤 잔향 패턴을 넣을 건지, 그렇죠? 내가 공연장의 사이즈가 만약에 큰데 작은지에 따라서 아까 딜레이에 대한 디스턴스 감도 주고, 잔향하면 반사면 대한 밀도 있는 걸 조절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참 이제 말하기가 그런 게 나는 아까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녹여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전면 프론트 필에 대해서 음상이 정확하게 되고 있고 거리감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서라운드 채널이라든지 하이드 채널을 가지고 내가 음장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식을 해줄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 현재 공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는 나는 이렇게 하지만 이 공간이 또 그 사장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면 어떻게 내가 또 조절할 건지. 이게 야외다 그러면 없으니까 다행인데 또 실내다 그러면 또 있는 경우도 있잖아. 아까 최종 연기자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너무 언밸런싱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고려해서 잘할 건지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설치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골대기를까지 이제 전국 투어 공연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뮤지컬 이런 것들이 한번 했을지 않으면 1년 내내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래서 이게 그 투어링 시스템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투어링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지만 3D 잔향까지는 안 넣고 이제 앞에 메인 필 정도 메인 있잖아요. 메인 시스템만 아까 시스템 어떻게 잘 하는 방향으로. 엘리사는 이제 딱 투어링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리고 아까 타임엑스나 이런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뮤지컬용으로 뮤지컬 전용이 있고 투어링 전용이 있고 음악 전용이 뭐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